여러분 안녕하세요. 깊은 밤의 세레나데입니다. 오늘도 사연 하나 들고 왔는데요. 아마 이 이야기 듣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해지실 거예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이혼하고 서울 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영자 씨예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늦은 밤이었대요. 아파트 복도에서 누군가 현관문을 부서질 듯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영자 씨가 인터폰 화면을 보니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한 남자가 서 있었죠. 이 남자가 누구였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1년 전에 이혼한 영자 씨의 전 남편, 상훈 씨였다는 거예요. 상훈 씨는 다 늘어난 런닝구 차림에 비를 쫄딱 맞아서 속살이 훤히 비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남자 손에 뭘 들고 있었냐면요. 빗물에 젖어서 너덜너덜해진 낡은 공책 한 권을 꼭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이혼 전까지 영자 씨가 콩나물값 10원 하나까지 꼬박꼬박 적어야 했던 가계부였어요. 돈, 돈, 돈. 상훈 씨가 이혼 전 얼마나 영자 씨를 들들 볶았는지 짐작이 가시죠? 혹시 요새도 가계부를 10원 한 장까지 꼼꼼하게 적으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는 그렇게 꼼꼼하질 못해 가계부를 그렇게까지 적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자 씨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차마 짐작도 가지 않는 거 있죠. 상훈 씨가 인터폰 카메라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소리쳤대요. 문 좀 열어봐. 나야. 네 남편 박상훈. 영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인터폰 화면 속 상훈 씨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죠. 영자 씨가 반응이 없으니까 상훈 씨는 대답 없는 인터폰을 향해 다시 애원하듯 매달렸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비가 와서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잠깐 문 좀 열어줘봐. 그러더니 상훈 씨가 글쎄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젖은 가계부를 부적처럼 흔들어 대면서요. 영자야,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어. 내가 다 관리해 줄게. 어? 참 우습죠. 혼자서 잘 살고 있던 영자 씨한테 다시 가계부를 들이밀며 같이 살자니 영자 씨가 문을 열어줬겠어요? 매. 하고 혀를 차고 수화기를 드는 대신 경비실 버튼을 눌렀죠. 네. 여기 1503호인데요. 현관 앞에 노숙자가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네요. 무서워서 문을 못 열겠으니 당장 좀 끌어내 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들이닥쳤대요. 상훈 씨가 보안 요원들 팔에 질질 끌려가면서 발버둥 쳤죠. 이거 놔. 나 여기 주인 남편이야. 여보, 이영자, 문 열어. 내가 잘못했다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복도가 다시 고요해지고 나서 영자 씨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대요.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띠, 띠, 띠.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도어락이 잠기고 영자 씨는 손을 옷자락에 쓱쓱 닦아냈어요. 거실 창가에서 빗줄기를 바라보며 숨 막히게 갇혀 지냈던 7년 전을 떠올렸죠. 7년 전 겨울 저녁이었대요.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나물국과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죠. 상훈 씨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영자 씨가 현관에 서 있었대요. 윤기 나는 짙은 갈색 털 코트를 입고 말이에요. 갑자기 웬 코트냐고요? 환갑 앞둔 영자 씨가 난생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산 인조 밍크 코트였거든요. 상훈 씨가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쏘아붙였대요. 그게 뭐야? 무슨 곰 한 마리가 서 있는 줄 알았네. 그딴 걸 돈 주고 샀어? 영자 씨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세일해서 싸게 샀어. 당신도 정년 퇴직하면 모임 많아질 텐데 나도 좀 꾸미고. 상훈 씨는 그 말에 더 이상 대꾸도 안 하고 식탁에 앉았다는 거 있죠? 영자 씨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상훈 씨가 식탁에 앉아 콩나물국을 한 숟갈 먹더니 곧바로 인상을 팍 구겼다더라고요. 이게 국이야. 소금물이야? 사람 고혈압으로 죽일 작정이야? 세상에. 글쎄. 상훈 씨가 숟가락을 집어던지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밥상을 엎어버렸대요.
와장창 소리가 나더니만 당연히 뜨거운 국물이 영자 씨 새 코트에 튀었죠. 어디서 말대꾸야. 네가 그따위 걸 걸친다고 사모님 소리 들을 줄 알아? 주제를 알아야지. 그러고서는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대요. 그날부터 상훈 씨는 영자 씨를 투명인간 취급했죠. 다음날 아침, 냉장고 문에 노란 포스트잇이 덕지덕지 붙어 있더래요. 반찬이 짜, 싱겁게 해, 전기세 아껴, 내 속옷은 손빨래 해. 기가 막힌 영자 씨가 쪽지를 때려 했더니 상훈 씨가 방문을 열고 나와 노려봤어요. 입 한 번 뻥끗 안 하고 손가락으로 쪽지를 가리키며 턱짓만 했다니까요. 그 뒤로는 집안 곳곳이 노란 쪽지로 도배됐대요. TV에는 뉴스 시간에 건들지 마. 화장실에는 물 내리는 소리 시끄럽다. 진짜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어느 날은 영자 씨가 생활비를 달라고 하자 상훈 씨는 TV 전원 코드를 확 뽑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더라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영자 씨는 결국 신경 안정제까지 먹게 되었대요. 참 안타깝죠. 그렇게 지옥 같은 7년이 흘렀어요. 그게 바로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서울 가정법원 앞에 간 날이었죠. 법원을 나서는 상훈 씨가 영자 씨를 향해 콧방귀를 끼며 비아냥거렸어요. 야, 이영자. 도장 찍었으니까 이제 남남이다? 위자료? 꿈도 꾸지 마. 네가 해준 게 뭐 있다고? 쥐꼬리만 한 연금으로 굶어 죽지나 마라. 7년을 입 다물고 살더니 이혼하고 나니 입을 열었다나요? 그 말을 들은 영자 씨가 이혼 판결문을 가슴에 품고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대요. 그래, 안 받아. 더러워서. 당신도 나한테 손 벌리지 마. 상훈 씨가 헛웃음을 터뜨렸죠. 하, 너야말로 굶어 죽는다고 찾아오지 마라. 선글라스를 끼며 턱을 치켜들었대요. 나는 이제 자유다. 너 같은 곰이랑 사는 거 진짜 지긋지긋했다. 상훈 씨가 택시를 타며 외쳤어요. 기사 양반, 갑시다. 아주 멀리. 택시가 사라지자 영자 씨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었대요. 드디어 끝났다. 만세! 영자 씨 얼굴에 7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환한 미소가 번졌다더라고요. 영자 씨는 곧바로 미용실로 갔다고 해요. 원장님, 제일 뽀글거리는 걸로 말아줘요. 아주 억세고 강하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영자 씨가 머리에 굵은 롯들을 감고 핸드백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상훈 씨 몰래 식비 아껴 모은 비상금이 잔뜩 들어있었죠. 당연히 상훈 씨는 상상도 못했어요. 워낙 생활비를 적게 줬으니까요. 통장 사이 낡은 노트에는 영자 씨만의 비법 레시피가 빼곡했죠. 두고 봐라, 박상훈. 누가 굶어 죽나?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파마를 마친 영자 씨는 곧바로 부동산으로 갔어요. 사장님, 저번 상가 계약할게요. 내 이름으로 된 내 가게, 거기서 시작할 거예요. 영자 씨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고 합니다. 그 후로부터 시간은 속절없이 지났죠. 이혼 후 1년이 지난 어느 맑은 오후였대요. 영자 씨가 운영하는 고요한 반찬 가게 앞은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게 안에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매콤한 볶음 향기가 가득했죠. 그런데 가게 한쪽 벽면에 아주 독특한 인테리어가 있었대요. 뭐였냐면요. 과거 상훈 씨가 영자 씨를 괴롭히며 썼던 노란 쪽지들을 액자에 담아서 전시해놨다는 거예요. 단골 손님이 액자를 가리키며 깔깔 웃었대요. 어머, 사장님. 이걸 진짜 전 남편분이 다 쓴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떻게 7년을 살았대. 카운터에 있던 영자 씨가 개량 한복 소매를 걷어올리며 여유롭게 웃었다더라고요. 그 덕분에 제가 도닦는 심정으로 요리만 팠지 뭐예요. 저게 다 제 스승님들이에요. 아주 고마운 스승님들. 영자 씨가 두툼한 현금 뭉치를 세어 금고에 넣으며 옆에 놓인 손때 묻은 레시피 노트를 뿌듯하게 쓰다듬었대요. 얼굴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자신감이 흘러넘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가게 유리창 너머 골목 구석진 전봇대 뒤에 꼬질꼬질한 차림의 상훈 씨가 숨어 있었대요. 며칠 감지 못한 떡진 머리에 때 묻은 점퍼를 걸치고 쓰레기통 뒤에 몸을 숨긴 채 가게 안을 훔쳐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벽에 걸린 자신의 악필 쪽지들이 사람들 구경거리가 된 걸 보고 얼굴이 시뻘개졌죠. 상훈 씨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입술을 깨물었대요. 저, 저 여편네가 감히 내 글씨를 저렇게 걸어놔? 내가 저 여자 사람 만들어주느라 7년을 가르쳤는데 은혜도 모르고 저러고 있어? 그때 상훈 씨 배에서 꼬르륵 하는 천둥 같은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더라고요. 비참함에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대요. 가게에서 나오는 음식 냄새에 저도 모르게 혀로 입술을 핥았죠. 나쁜 년, 남편은 굶어 죽어가는데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아? 같은 시각 상훈 씨가 기거하는 월세방은 대낮에도 빛이 안 들어와서 어두컴컴했대요. 벽지 곳곳에 검푸른 곰팡이가 피어올라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죠. 방바닥에는 빨간색 독촉 고지서와 배달 용기가 굴러다녔다더라고요. 상훈 씨가 떨리는 손으로 편의점 즉석밥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버튼을 눌렀대요. 잠시 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죠. 콜록! 아이고, 내 밥. 이거 하나 남은 건데. 까맣게 타버린 밥덩이를 꺼내서 탄 부분을 벅벅 긁어내며 울상을 지었대요. 영자가 해주는 밥 먹을 때는 이런 거 손도 안 댔는데 벽을 보니 영자 씨의 반찬 가게 전단지가 붙어 있었는데요. 상훈 씨가 빨간 매직으로 배신자, 독한 년, 마녀라고 낙서를 해놓은 상태였대요. 타버린 밥을 억지로 입에 넣으며 전단지를 노려봤죠. 두고 봐라, 이영자.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지. 감히 나를 버려? 냉장고를 열었더니 곰팡이 핀 김치 조각과 빈 생수병만 있었대요. 빈 생수병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죠. 물도 없어? 사람을 말려 죽이려고 작정했구먼. 수돗물이라도 마시려 했더니 녹물만 찔끔거렸다더라고요. 주머니를 뒤지니 100원짜리 동전 몇 개뿐이었대요. 이거 가지고 껌 한 통도 못 사겠네. 그래, 가서 달라고 하자. 내가 7년을 데리고 살아줬는데 며칠 뒤 아침이었대요. 영자 씨가 선글라스를 끼고 또각또각 경쾌한 구두 소리를 내며 출근하고 있었죠. 최신형 스마트폰과 고급 가죽 핸드백을 들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어갔대요. 골목 어기 전봇대 뒤에서 잠복하던 상훈 씨가 불쑥 튀어나왔다더라고요. 어깨를 펴고 뒷짐을 지며 예전 가부장적인 목소리를 흉내냈죠.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런데 영자 씨가 어떻게 했냐면요. 고개도 안 돌리고 마치 투명인간 보듯 시선 하나 안 주고 그대로 지나쳤다는 거예요. 상훈 씨가 당황해서 얼굴이 일그러졌대요. 영자 씨 뒤통수에 대고 목소리를 높였죠. 야, 사람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내가 네 남편이었던 사람이야. 아는 척도 안 해? 영자 씨는 걸음도 안 늦추고 핸드폰을 꺼내 통화하는 심혈일 때요. 상훈 씨가 씩씩거리며 뒤를 쫓아갔죠. 거기 좀 서보라니까. 나 돈 좀 줘. 밥을 며칠 굶었더니 눈앞이 빙빙 돈다고. 영자 씨 팔을 낚아채려고 손을 뻗으며 달리는 순간이었대요. 툭! 상훈 씨 낡은 구두 굽이 떨어져 나갔다더라고요. 어? 어. 중심을 잃고 길 옆 시커먼 흙탕물 웅덩이로 철퍼덕하고 엎어졌대요. 첨벙. 검은 흙탕물이 얼굴과 옷을 뒤덮었죠. 아이고, 내 코. 일어나려 했지만 미끄러운 바닥에 다시 꽈당하고 넘어졌대요. 지나가던 주민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죠. 아유, 저 아저씨 또 저러네. 술 먹었나 봐. 대낮부터 왜 저래? 상훈 씨는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웅덩이에 코를 박은 채 끙끙거렸대요. 영자 씨는 그 소란에도 눈길 한 번 안 주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더라고요. 핸드폰 화면을 터치해서 문자를 전송했대요. 자선단체에 10만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죠. 불우이웃 돕기는 전문기관에 해야지. 그렇고 말고. 흙탕물에 뒹구는 상훈 씨를 철저하게 외면한 채 우아하게 걸어갔대요. 상훈 씨는 멀어져 가는 영자 씨의 구두 소리를 들으며 진흙탕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자 씨가 정말 통쾌하지 않나요? 7년간 노란 쪽지 지옥에서 살았던 여자가 이제는 성공한 사장님이 됐는데 상훈 씨는 흙탕물에서 뒹굴고 있네요.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또 한 번 혀를 차며 지나갔대요. 저 사람 영자 사장님 전 남편이라며? 맞아. 그렇게 괴롭혔다더니 이제 꼴이 참. 상훈 씨는 흙탕물에서 간신히 일어나 비틀거리며 걸어갔다더라고요. 며칠 후 점심시간. 고요한 반찬 가게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대요. 손님들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호피 무늬로 휘감은 중년 여성이 서 있더라고요. 최 여사가 성큼성큼 들어와서 반찬통을 탕탕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대요. 야, 박상훈 이 인간 어디 숨겼어? 내 돈 내놓으란 말이야. 영자 씨가 카운터에서 걸어 나와 침착하게 막아섰죠. 누구신데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입니까? 나가세요. 최 여사가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를 영자 씨 코앞에 흔들었대요. 이거 안 보여? 네. 전 남편이 쓴 투자 확약서야. 내 퇴직금에 대출까지 받아서 다이아몬드 광산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놓고 돈 다 날려먹었다고. 7년 동안 마누라랑 말 안 하고 돈 모아서 나랑 새살림 차리자고 할 땐 언제고. 영자 씨가 종이를 보니 분명 상훈 씨 악필이었대요. 날짜는 그가 집에서 입 다물고 시위하던 시기였죠. 영자 씨가 헛웃음을 터뜨렸대요. 아, 그쪽이셨군요. 우리 그이가 7년 동안 벙어리 행세하면서 푼돈 모아 갖다 바친 분이. 우린 이미 이혼해서 남남이고 그 사람 빚은 나랑 상관없어요. 최 여사가 억지를 부렸죠. 남편 관리 잘못한 네 탓도 있지. 영자 씨가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눌렀대요. 경찰이죠. 영업 방해하는 여자가 있어서요. 최 여사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죠. 이 독한 년 두고 봐. 허둥지둥 가게를 빠져나갔대요. 그날 저녁, 인적 드문 공원 벤치 주변이었대요. 상훈 씨가 최 여사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을 기고 있었죠. 여사님, 제발 한 번만 봐줘요. 내 퇴직금 다 줬잖아. 그거라도 좀 돌려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었대요. 최 여사가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손을 뿌리쳤죠. 이거 안 나? 돈 떨어진 늙은이가 눈치도 없나.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대요. 아이고, 우리 이쁜 최 여사님. 내 마누라는 무식하고 공 같아서 말이 안 통해요. 밥풀 묻은 얼굴 보면 밥맛이 뚝 떨어진다니까. 상훈 씨 얼굴이 사색이 됐죠. 들었지? 이 녹음 파일 내 전 마누라한테 팔까? 상훈 씨가 다급하게 손을 비볐대요. 내가 잘못했어. 제발 밥값이라도 좀. 최 여사가 하이힐로 상훈 씨 정강이를 걷어찼죠. 퍽. 아, 내 다리. 그 돈? 벌써 호스트바에서 다 뿌렸다. 꿈 깨라 이 똥파리야. 침을 최엠 뱉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대요. 상훈 씨가 흙바닥에서 통곡했죠. 내 퇴직금. 으앙. 공원 산책하던 영자 씨 단골 손님이 이 광경을 동영상으로 찍어 영자 씨에게 전송했대요. 다음 날 아침, 영자 씨가 소파에서 그 영상을 봤죠. 상훈 씨가 콧물 범벅으로 엉엉 우는 모습이 클로즈업 됐대요. 영자 씨가 혐오감에 영상을 껐죠. 무식하고 곰 같은 여자라고 손에는 변호사가 보낸 서류가 있었는데요. 상훈 씨가 이혼 전 몰래 해약한 고액연금보험 내역이 최 여사가 돈 탕진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대요. 내 피 같은 돈을 그딴 여자 유흥비로? 영자 씨가 베란다 창고로 가서 상훈 씨가 버리고 간 짐을 뒤졌죠. 낡은 서류 가방 깊숙한 곳에서 누런 봉투가 나왔대요.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상훈 씨가 영자 씨 신분증을 도용해 제2금융권 대출 보증을 섰던 불법 서류였다더라고요.
내 명의까지 도용해서 비포증을? 영자 씨가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했죠. 변호사님, 확실한 증거 찾았어요. 명의 도용의 사문서 위조, 구상권 청구까지 다 진행해 주세요. 아주 탈탈 털어버릴 거니까. 전화를 끄는 영자 씨가 전신 거울 앞에 섰대요. 거울 속 영자 씨는 더 이상 남편 눈치 보던 주눅든 여자가 아니었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더라고요. 기대해, 박상훈.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이니까. 주말 오후 백화점 문화센터 요리교실이었대요. 영자 씨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제철 채소를 다듬고 있었죠. 옆자리에 젠틀한 중년 남성 김 선생이 감탄하며 말을 건넸대요. 이야, 이 여사님, 칼질 솜씨가 정말 예술이십니다. 재료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김 선생이 은퇴 안경 너머로 따뜻한 눈웃음을 보내니 영자 씨가 수줍게 웃었대요. 그냥 밥하다 보니 늘은 솜씨인걸요. 선생님이야말로 플레이팅 감각이 대단하시던데요. 김 선생이 채소를 받아들며 말했죠. 여사님 요리를 보면 아주 깊고 단단한 내공이 느껴져요. 드시는 분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행복이라. 그런 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수업 후 두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 창가에 앉았고 김 선생이 와인잔을 들었죠. 오늘 수업 즐거웠습니다. 이 여사님과 대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저도요. 이렇게 우아하게 밥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쨍그랑. 와인잔이 부딪히며 영자 씨 얼굴에 홍조가 피어올랐대요. 같은 시각 허름한 편의점 앞이었죠. 상우 씨가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들고 알바생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대요. 며칠째 씻지 않은 떡진 머리에 때 묻은 점퍼 차림이었죠. 학생, 이거 어차피 버릴 거잖아. 그냥 나 좀 주면 안 돼? 알바생이 난처한 표정으로 도시락을 뺏으려 했어요. 아저씨, 이거 찍고 폐기해야 돼요. 냄새 나니까 밖에서 이러지 마세요. 점주가 빗자루 들고 뛰쳐나왔죠. 이 양반이 또 왔네. 당장 안 나가? 상우 씨가 놀라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뒤섰대요. 바닥에 떨어진 소세지 하나를 재빨리 주워 입에 넣고 도망쳤다더라고요. 며칠 뒤 저녁, 영자 씨 아파트에 아들 민규가 찾아왔대요. 수척해진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죠. 엄마, 나 아버지 보고 왔어. 영자 씨가 담담하게 차를 내왔대요. 그래? 거짓골하고 있더냐? 민규가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었죠. 반지하 방에 쓰레기가 산더미고 밥도 며칠 굶으셨는지 뼈만 앙상해서 엄마,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인데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영자 씨가 찻잔을 탁 하고 내려놓았대요. 도와줘? 네가 지금 그 인간 불쌍해서 나한테 돈 달라고 온 거니? 민규가 울먹였죠. 그래도 가족이잖아. 천륜을 어떻게 끊어? 영자 씨가 서랍에서 통장 사본을 꺼내 탁자에 던졌대요. 천륜, 이거 보고도 그 소리가 나오나 보자. 민규가 떨리는 손으로 내역을 봤죠. 상훈 씨가 최미숙이란 여자에게 보낸 이체 내역이었대요. 이게 뭐야? 최미숙? 이 여자한테 돈이 왜 이렇게? 영자 씨가 차갑게 말했죠. 내 아버지 내연녀다. 작년 5월 3천만 원. 그거 무슨 돈인지 기억 안 나니? 민규가 경악했대요. 이거 내 결혼 자금. 그래. 네가 아르바이트하고 내가 푼돈 모은 네 결혼 자금이야. 네 아버지가 그거 깨서 그 여자한테 갖다 바쳤어. 네. 전세금을 그 여자 명품 가방 사주는 데 썼다고. 민규 얼굴은 당연히 하얗게 질렸죠. 어떻게, 어떻게 아빠가 나한테 아직도 불쌍하니? 네. 미래까지 팔아먹은 인간이야. 정신 차려. 민규는 주먹을 쥐고 흐느꼈다더라고요. 일주일 후, 김 선생이 고요한 반찬 가게로 찾아왔대요. 두툼한 기획안을 내밀었죠. 대표님, 사업 제안서입니다. 프리미엄 반찬 브랜드 런칭 기획안이에요. 여사님 반찬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7년의 침묵을 견디며 완성한 깊은 맛.
이걸 브랜드화하는 겁니다. 영자 씨가 눈을 반짝였죠. 제 지난 세월이 상품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고통을 맛으로 승화시킨 여사님 인생 자체가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홈쇼핑부터 시작하시죠. 영자 씨가 가슴이 벅차올랐대요. 확신에 찬 표정으로 서명란에 펜을 가져갔죠. 좋아요. 해봅시다. 내 7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게요. 며칠 뒤 유명 여성 잡지 인터뷰 촬영 현장이었대요. 화려한 조명 아래 영자 씨는 세련된 정장으로 카메라를 응시했죠. 인터뷰어가 질문했대요. 대표님, 요리에 전념하게 된 계기나 영감을 준 사람이 있나요? 예를 들면 남편분이라든지. 영자 씨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똑바로 봤대요. 네, 있죠. 아주 큰 영감을 준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요리하게 만든 최고의 스승입니다. 반면교사라는 이름의 스승이죠.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내 인생의 간은 내가 맞춰야 한다는 걸요. 스태프들이 감탄사를 터뜨렸대요. 잡지 지면을 장식할 영자 씨의 환한 미소 뒤로 과거의 아픔은 이미 성공의 밑거름이 되어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붉은 불이 켜지며 홈쇼핑 생방송의 막이 올랐대요. 스튜디오 안은 영자 씨가 끓여낸 묵은지, 고등어찜의 칼칼한 향기로 가득했죠. 쇼호스트가 하이톤으로 외쳤대요. 여러분, 7년의 침묵, 그 인고의 시간 동안 오직 맛 하나만 생각하며 버텨온 이영자 대표님, 오늘 드디어 첫 공개입니다. 영자 씨는 단아한 조리복 차림으로 카메라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이영자입니다. 제가 7년 동안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으로만 사겼던 그 매운맛,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 초반 주문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듯 했는데요. 구조정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PD가 헤드셋을 집어던지며 비명을 질렀죠. 야, 실시간톡 관리 안 해? 적을 당장 내려. 작가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모니터를 가리켰대요. PD님, 매크로 같아요. 게시판이 완전히 도배됐어요. 속보 이영자 레시피 도둑임. 전 남편이 쓴 노트 훔쳐서 지가 만든 척함. 남편이 7년 동안 연구한 걸 들고 튀어? 완전 사기꾼. 콜센터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죠. 네, 고객님. 레시피 도용이요? 환불이요? 쇼호스트가 동공 지진 나듯 흔들리며 말을 더듬었죠. 같은 시각 곰팡내 나는 고시원 방이었대요. 상훈 씨가 깨진 액정 스마트폰으로 생방송 보며 킬킬거렸죠. 컵라면 용기와 소주병이 굴러다니는 어둠 속에서 광기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대요.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자판을 두들겼죠. 크아, 꼴 좋다 이영자. 떨어질 때 더 아플 테니까. 누런이 드러내며 소주를 병째 들이켰대요. 내가 못 가지면 너도 못 가지는 거야. 네가 도둑년이 돼야 내가 피해자가 되지. 스튜디오에서 영자 씨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죠. PD가 목을 긋는 신유하며 방송 중단 사인을 보냈대요. 하지만 영자 씨는 물러서지 않았죠. 떨고 있는 쇼호스트의 손을 잡아주고는 정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대요. 조리대 아래 숨겨둔 비단 보자기에 싼 상자를 꺼냈죠. 쇼호스트가 놀란 토끼 눈으로 물었대요. 대표님, 그건 뭔가요? 지금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자 씨가 보자기를 풀자 낡은 철제 금고가 나왔죠. 철컥. 금고를 열자 누렇게 바랜 노란 포스트잇 원본 묶음이 쏟아졌대요. 영자 씨가 쪽지를 카메라 렌즈 앞에 들이밀었죠. HD 화면에 상훈 씨 악필이 적나라하게 잡혔대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남편 레시피를 훔쳤다는 글이 올라온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7년 동안 피땀 흘려 쓴 노트를 제가 훔쳤다고요? 영자 씨가 쪽지 하나를 떼어 천천히 읽었죠. 스튜디오에 찬물 끼얹은 듯한 침묵이 흘렀죠. 영자 씨는 멈추지 않고 모욕적인 쪽지들을 하나하나 낭독했대요. 텅 빈 금고를 뒤집어 탈탈 털며 차갑게 비소를 날렸죠. 보시다시피 제 전 남편은 제 음식을 혐오했습니다. 7년 동안 입도 뻥긋 안 하고
오직 이 쪽지로 맛없다, 짜다, 버려라 타박만 했죠. 카메라를 뚫어질 듯 응시하며 마지막 객기를 박았대요. 음식을 쓰레기 취급하던 사람이 과연 레시피를 연구했을까요? 제가 훔칠 레시피가 존재하기는 했을까요? 남편의 무시와 침묵 속에서 제가 살아남기 위해 오기 하나로 버티며 완성한 제 피눈물입니다. 영자 씨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명받아 반짝이던 그 순간, 멈췄던 주문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쳤죠. 부조정실 작가는 당연히 비명을 질렀죠. 대박! 여론 뒤집혔어요. 댓글창 난리 났습니다. 대표님, 매진입니다. 서버 다운될 정도예요. 전량 매진. PD의 흥분한 외침과 함께 스튜디오에 화려한 축포가 터졌죠. 영자 씨는 쏟아지는 꽃가루 속에서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대요. 같은 시각, 방송국 1층 로비에 상훈 씨가 회전문을 거칠게 밀치며 들이닥쳤대요. 상훈 씨는요, 방송이 뒤집힌 줄도 모르고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주도한다고 착각을 한 거죠. 이영자 나와!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내가 다 폭로할 거야. 안내데스크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질렀대요. 내가 이영자 남편이다. 당장 방송 중단시켜. 내가 피해자라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상훈 씨를 쳐다봤죠. 생방송 보던 젊은 커플이 수군거렸대요. 어? 자기야, 저 사람 아까 그쪽 집 남편 아니야? 순식간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상훈 씨를 둘러쌌대요. 찰칵, 찰칵,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상훈 씨 얼굴을 정조준하니 상훈 씨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죠. 뭐야? 왜 이래? 내가 피해자라니까? 저 여자가 내 거 훔쳤다고. 한 시민이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며 비웃었죠. 아저씨, 거짓말 좀 작작 하세요. 전국에 다 뽀록 났어요. 와, 얼굴 보소. 욕심덕지 붙어 있네. 조롱과 야유가 화살처럼 쏟아졌대요. 상훈 씨가 플래시셀에 눈을 못 뜨고 허우적대다가 대형 화분에 걸려 넘어졌죠. 쿠당탕.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상훈 씨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대요. 선생님, 업무 방해입니다. 나가세요. 이거 놔! 나 피해자라고.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발악했대요. 그건 현대판 조리돌림 그 자체였다더라고요. 방송국 로비에서 짐짝처럼 쫓겨난 상훈 씨는 밤거리 어둠 속으로 비틀거리며 도망쳤대요. 상훈 씨가 가로등을 발로 걷어차며 악을 썼대요. 젠장, 다들 미쳤어. 내가 피해자라고. 감히 나를 조리돌림해? 그때 편의점 앞에 세워진 홍보용 입간판이 상훈 씨 눈에 들어왔죠. 그 사진이 글쎄 화려한 조명 받으며 환하게 웃는 영자 씨의 전신 사진이었대요. 그 사진을 본 상훈 씨는 눈이 뒤집히며 이성이 끊어졌다더라고요. 이 독한 년,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서 있어. 없어져라. 입간판을 향해 황소처럼 돌진했대요. 영자 씨 얼굴을 박살내겠다는 기세로 다리를 높이 치켜들었죠. 에라이, 망해버려라. 발길질을 날리는 순간 입간판 모서리를 빗맞으면서 중심을 잃었대요. 하필 그 뒤가 가파른 상가 지하 계단이었죠. 상훈 씨 몸이 계단을 구르고 또 굴러 시멘트 바닥에 처박혔대요. 끄악! 내 다리! 오른쪽 다리에서 뚝 하는 파열음이 들렸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다더라고요. 지나가던 행인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119 좀 불러주세요. 몇 시간 뒤, 응급실 침대 위였대요. 다리에 깁스, 머리엔 붕대를 감은 상훈 씨가 눈을 떴죠. 침대 옆에는 연락받고 달려온 아들 민규가 서 있었대요. 상훈 씨가 아들을 보자마자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죠. 야, 이민규, 네 엄마 불러. 당장 오라고 해. 민규가 울먹이며 손을 잡으려 했대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다리가 부러지셨대요.
상훈 씨가 아들 손을 뿌리치며 윽박질렀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병원비. 이거 다 네 엄마 탓이야. 그 여자가 입간판을 거기 세워놔서 넘어진 거라고. 변호사 불러서 소송해. 재산분할 다시 청구하면 병원비랑 위자료 싹 다 뜯어낼 수 있어. 민규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영자 씨 집 거실이었대요. 민규가 수척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영자 씨는 유자차를 내오며 맞은편에 앉았대요. 그래서 수술해야 한대? 민규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았죠. 네, 다리가 복합골절이라 철심을 박아야 한대요. 당장 수술비랑 입원비가 필요한데 아버지는 돈이 한 푼도 없으시대요. 영자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봤대요. 그렇겠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내 언니한테 갖다 바쳤으니까. 민규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죠. 엄마, 죄송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아버진데 수술은 받게 해드려야죠. 영자 씨가 찻잔을 내려놓고 민규를 똑바로 봤대요. 일어나라.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 엄마, 민규야, 잘 들어. 내가 지금 돈을 주면 네 아버지가 고마워할 것 같니? 그 사람은 역시 이 여자는 내 밥이다 하고 평생 우리 등골을 빼먹으려 들 거야. 민규가 눈물을 흘렸죠. 그래도 너무 불쌍해서 영자 씨가 핸드백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 명함을 꺼내 건넸대요. 이거 가져가. 변호사님이랑 상담해놨어. 변호사요? 부양료 청구 소송이랑 과거 양육비 미지급 대응 방안이야. 법적으로 네가 아버지 병원비나 빚을 떠안지 않도록 조치해줄 거야. 민규가 충격받은 듯 명함을 쳐다봤대요. 엄마,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니에요? 영자 씨가 일어나 민규 어깨를 잡았죠.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야. 내 아버지, 가족을 가족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야. 명심해. 며칠 후 병원 다인실이었대요. 상훈 씨가 링거 꽂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죠. 병문안 온 민규를 가까이 불렀대요. 민규야, 아빠가 너한테만 하는 얘긴데, 사실 아빠가 강원도 산골에 숨겨둔 땅이 있다. 수십억은 될걸? 민규 눈썹이 꿈틀했죠. 땅이요?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네, 엄마 몰래 해둔 거지. 근데 명의 넘기려면 내 엄마 인감도장이 필요해. 안방 서랍장에 있을 거야. 몰래 가져와라. 민규가 한숨을 내쉬었대요. 아버지, 지금 범죄를 저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훈 씨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냈죠. 간호사 몰래 찢어진 공책에 휘갈겨 쓴 조잡한 유언장이었대요. 이게 내 유언장이야. 모든 재산을 장남 박민규에게 상속한다 썼지? 엄마 도장만 가져오면 병원비도 해결하고 남는 장사라니까? 그때 수간호사가 차트 들고 들어왔대요. 환자분, 여기서 또 이러고 계세요? 상훈 씨가 유언장을 황급히 숨겼죠. 간호사가 한심하다는 듯 내려다봤대요. 환자분, 밀린 병원비랑 수술비 언제 결제하실 거예요? 원무과에서 난리예요. 상훈 씨가 헛기침하며 딴청 피웠죠. 아들이 왔으니까 해결하겠지. 간호사가 민규를 보며 딱 잘라 말했대요. 보호자님, 환자분 신용 불량자라서 카드 정지됐고 건강보험도 체납이에요. 본인 부담금 100% 내셔야 해요. 숨겨둔 땅은커녕 당장 퇴원 약값도 없으신 분이 자꾸 옆 환자분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제발 단속 좀 해주세요. 병실 안 다른 환자들이 혀를 차며 쳐다봤죠. 저 아저씨 또 거짓말하네. 땅 부자가 왜 컵라면 얻어먹어? 상훈 씨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대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으며 웅얼거렸죠. 아이고, 머리야. 나 환자야. 민규는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아버지의 깁스한 다리를 내려다봤대요. 거짓말이 들통난 상황에서도 뻔뻔하게 숨어버리는 아버지였죠. 민규 눈동자에서 마지막 남은 연민의 빛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더라고요.
다음날 오후 병실 문이 드르륵 열렸대요. 화려한 모피코트에 선글라스 낀 영자 씨가 변호사를 데리고 들어섰죠. 상훈 씨가 영자 씨를 보자마자 벌떡 몸을 일으켰대요.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죠. 여보, 왔어? 역시 조강지처밖에 없다니까. 병원비 해결해주러 온 거지? 깁스한 다리를 절뚝거리며 손을 뻗었대요. 영자 씨가 한 발자국 물러서며 핸드백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죠. 돈? 꿈깨. 네가 그토록 찾던 게 이거냐? 봉투를 상훈 씨 얼굴에 휙 던졌대요. 상훈 씨가 허둥지둥 봉투를 열어보니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죠.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의뢰서와 견적서였대요. 민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엄마, 그게 뭐예요? 영자 씨가 차갑게 설명했어요. 내 아버지가 이혼 직전에 몰래 작성한 거다. 창고 정리하다가 내 아빠 짐에서 찾았어. 민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상훈 씨를 봤죠. 친자 확인이요? 아버지가 저를 의심했다고요? 상훈 씨가 식은땀 흘리며 서류를 이불 속으로 구겨 넣었대요. 아니야, 민규야. 오해다. 그냥 확실히 하려고. 양육비 주기 싫어서 제 자식까지 남의 자식 아닌가 의심하는 게 아비가 할 짓이야? 상훈 씨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어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결국 검사 안 했잖아.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병실한 다른 환자들이 혀를 찼죠. 저 인간 진짜 쓰레기네. 아들도 못 믿는 주제에 무슨 병원비를 달래? 민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했더니 날짜가 이혼 직전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저를 남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돈 몇 푼 아끼려고? 상훈 씨가 눈을 피하며 웅얼거렸대요. 세상이 흉흉하니까. 민규가 허탈하게 웃었죠. 그때 상훈 씨 베개 밑이 불룩한 게 보였대요. 상훈 씨가 황급히 베개를 깔고 앉았죠. 왜 봐? 아무것도 없어. 민규가 거칠게 베개를 젖혔더니 꼬질꼬질한 회색 양말 한 짝이 있었죠. 양말을 거꾸로 털자 100원짜리 동전 수십 개와 1000원짜리 몇 장이 쏟아졌대요. 다 합쳐봤자 2만 원도 안 되는 푼돈이었죠. 이게 다 뭐예요? 상훈 씨가 다급하게 동전을 쓸어 담았죠. 내 돈이야. 옆 침대 할아버지 심부름해주고 받은 귀한 돈이라고. 매점 가서 빵 사 먹으려고. 민규 눈에서 눈물이 흘렀대요. 아버지, 수술비 수백만 원은 저한테 떠넘기면서 이 푼돈은 양말 속에 숨기셨어요? 상훈 씨가 동전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뻔뻔하게 대꾸했죠. 티끌 모아 태산 몰라? 네가 병원비 내주면 이 돈으로 택시비라도 하려고. 민규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대요.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박상훈 씨. 뭐? 박상훈 씨? 너 지금 애비한테. 민규가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내려다봤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 귀한 돈 꼭 쥐고 빵 많이 사드세요. 저는 이제 남입니다. 민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대요. 영자 씨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아들 어깨를 감싸며 함께 나갔죠. 상훈 씨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질 듯 몸을 내밀며 절규했대요. 야, 이민규, 이영자, 내 병원비는 돈 주고 가. 닫히는 문 너머로 상훈 씨의 탐욕스러운 비명이 복도 끝까지 메아리 쳤다더라고요. 민규는 멈추지 않고 주먹을 꽉 쥔 채 앞만 보고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훈 씨가 돈 몇 푼 아끼려고 제 자식까지 의심했다니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민규가 얼마나 상처받았었겠어요. 1년 후 도시 외곽 행복 무료 요양원이었대요. 이름만 행복일 뿐, 칠 벗겨진 벽과 퀴퀴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건물이었죠. 8인실 병동 구석, 햇빛조차 안 드는 침대에 상훈 씨가 누워 있었어요. 1년 전보다 훨씬 앙상하고 초라해져 있었다더라고요.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지고 수염이 얼굴을 덥수룩하게 덮었죠. 옆 침대 치매 노인에
천둥 같은 코골이에 상훈 씨가 이불을 걷어찼대요. 아, 진짜. 잠 좀 자자.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과거 집에서 왕처럼 군림했던 상훈 씨는 이제 투명인간 신세가 됐다더라고요. 휴게실로 비틀비틀 걸어갔대요. 브라운관 TV에서 재방송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화면 속 영자 씨가 갈비찜을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었대요. 자, 여러분. 고기는 이렇게 결대로 찢어야 제맛이죠. 상훈 씨가 침을 삼키며 멍하니 화면을 봤죠. 저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때 덩치 큰 요양보호사가 식판을 탕하고 내려놓았대요. 박상훈 씨, 밥 드쇼. 식판에는 차갑게 굳은 밥덩이와 멀건 된장국, 짠지 몇 조각뿐이었죠. TV 속 윤기 나는 갈비찜과 극명한 차이를 보니 상훈 씨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훈 씨가 울컥해서 따졌죠. 반찬이 이게 뭐야? 고기 반찬 좀 달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저기 TV 나오는 이영자 전 남편이야. 보호사가 코웃음 치며 팔뚝 문신을 들이밀었대요. 시끄러워. 주는 대로 처먹어. 돈 한 푼 안 내는 주제에 어디서 반찬 타령이야? 상훈 씨가 겁먹고 어깨를 움츠렸죠. 과거 영자 씨가 자신을 무서워했듯 이제는 상훈 씨가 타인 눈치를 보며 벌벌 떨었대요. 떨리는 손으로 돌덩이 같은 찬밥을 입에 넣었죠. TV에서는 영자 씨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나오는데 상훈 씨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흘렀죠. 영자야, 밥 좀 줘. 나 배고파. 그에게 돌아오는 건 옆 침대 노인의 코골이뿐이었대요. 그가 자초한 7년의 침묵이 이제는 영원한 고독이 되어 그를 가두고 있었다더라고요.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야외 정원이었대요. 브랜드 1주년 기념 파티장은 화려한 꽃장식과 세련된 음악으로 가득했죠. 영자 씨는 우아한 아이보리 정장을 입고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대요. 얼굴은 1년 전보다 10년은 더 젊어 보였다더라고요. 민규와 며느리가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죠. 민규가 꽃다발을 안기며 말했대요. 엄마 1주년 축하드려요. 제가 엄마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며느리도 손을 꼭 잡으며 웃었죠. 어머님, 존경해요. 영자 씨는 민규 부부를 흐뭇하게 바라봤겠죠. 고맙다, 얘들아. 너희들이 웃으면서 사는 게 제일 큰 선물이야. 민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엄마, 요양원에서 연락 왔는데 아버지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영자 씨가 잠시 굳어졌다가 평온함을 되찾았대요. 그래? 안 됐구나. 하지만 민규야, 그건 그 사람 몫이야. 각자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인생이란다. 그때 김 선생이 무대로 올라갔죠. 오늘의 주인공 이영자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와 환호 속에 영자 씨가 무대로 올라갔대요. 김 선생이 질문했대요. 1년 전만 해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셨는데 이제 성공한 사업가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영자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싱긋 웃었죠. 7년 동안 침묵 속에 갇혀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걸요. 김 선생과 아들 부부, 모든 사람을 향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대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구구절절 말하지 않으렵니다. 제 요리가, 제 미소가, 그리고 지금 제 삶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렸죠. 아무 말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건배! 건배. 쨍그랑. 수십 개의 샴페인 잔이 부딪히며 반짝이는 거품이 튀어 올랐대요. 영자 씨는 김 선생과 눈을 마주치며 행복하게 웃었고, 김 선생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축하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자 씨 이야기 어떠셨나요? 7년간 침묵으로 괴롭히던 남편에게서 벗어나 당당한 CEO가 된 영자 씨. 그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 모든 걸 잃고 요양원에서 외롭게 늙어가는 상훈 씨.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인생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